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대체적으로 보는데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압박이 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버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공무원 출신이 최 대행이 오랫동안 임명 보류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부작위 즉 임명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되면은 그 판결의 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직무를 갖다가 유기했다라고 하는 직무유기로 또 고소고발이 될 경우에 사법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다른 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최상목 대행이 무엇보다도 과거에 야당의 그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야당 통과시킨 법안 거부권 행사할 때 헌법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동안 정부가 안 따른 사례 전례도 없거니와 그걸 갖다가 무작정 시간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물론 법제처라든지 법무부의 어떤 그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이런 형식과 이런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며칠 상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저는 판결 나면 결국은 임명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께 권성도 원내대표가 입장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입장입니다. 설사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박상훈 교수님 그 부분. 아니 임명권도 헌법 아래에 있는 임명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권성도 원내대표의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여야가 서로 좀 꼬였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12월 9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인사청문회 때 당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었죠. 국민의힘은. 근데 여기 참여 안 했어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파행으로 야당 반쪽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그래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 아니 국회목 3명은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 추천인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효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후보야. 이거는 자격이 없어라고 엑스표를 쳤는데 이것도 국민의힘 웃긴 게 뭐냐면 그 비상계엄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때는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합의해줬는데 원내대표가 바뀌니까 인정 못하겠어. 이것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불성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이 되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있었으면은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여당이 불참하고 파행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명분을 좀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좀 재판관들 편향됐어요. 우리서 인정 못해요. 정당성이 없어요. 그런 식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좀 부정하는 듯한 말과 행동과 주장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